네,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분 경매인데요. 최근 현재 이 사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가 이 사건 번호를 보면 말이죠. 대전지방법원이고요. 대전지방법원 2021 타경에 4307호 강제경매 사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에 소재하는 본건 34평형 아파트입니다. 34평형 아파트 이게 2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었어요. 2분의 1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 이제 경매 넘었는데, 이거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2분의 1 지분이 1차 기일 날 말이죠. 4억 4,400 최저 가격인데, 한 명이 이제 6억 1천만 원 확 질러버렸네? 그죠? 6억 1천만 원 질러버렸다?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동네가 보니까 가격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약간 꺾인 그 시점입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한참 잘 나갈 적에는 이 본건 이게 보십시오. 2분의 1 지분이 4억 4,400이잖아요. 그럼 전체로 따지면 그냥 9억 정도 되거든요. 8억 8,800인데. 옛날에는 옛날이라도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8억대 이상 가격이 형성됐다니까요. 그러다 요즘 보니까 조금 꺾여버렸어. 꺾여버렸는데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7억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인데 이분 입장에 보면 우와 싸다 이거지. 34평형 아파트가 4억 4,400만 원이네. 우와 싸다 이거 6억 1천만 원 질러버리자 이거. 질르고 나서 빡 보니까 이 지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우와 이분 같은 경우 얼마짜리 떡은 아니고요. 입찰 보증은 몰수당했습니까? 4,440만 원짜리 빠박 돈을 벌어도 시원찮는단 말이죠. 그것도 작년 10월 달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도 간혹 나타난다니까요. 지분이 경매 넘어왔는데 보니까 아마 이분들은 전부가 경매 넘어온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1차기를 확 질러버리더라고. 지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머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대감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여기 가격에 저감 없이 그대로도 내려오잖아요. 근데 4억 4,400이 세요. 4억 4,400이다 하면 전체로 따지면 8억 8,800만 원이라고. 지금 뭐 7억 5천만 원 선이니까 1억 한 3천 가까이 금액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3억 1천만 원이다. 그러면 6억 2천만 원이죠. 그죠? 1회 유찰했다는 저감률이 대전지방법원이 30%네요. 30%. 그러니까 현재 매매가 7억 5천만 원 대비해가 6억 2천만 원 같으면 뭐 할만해요. 이 날짜에 이제 입찰 1월 18일이면 오늘이 1월 17일, 내일이네요. 그죠? 내일 입찰 하루 전이니까 내일 이거는 한번 대시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청수도 보니까 19층이니까 또 저는 평형이 34평형입니다. 34평형이고 84.89제곱미터예요. 84.89 전용 면적이 34평형이 이렇게 불리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건은 이제 이 사람 왜 6억 1천만 원에 확 질러버렸을까? 6억 1천만 원 질른 이유가 뭘까? 질르는 건 어딥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이렇게 과음이나 고래고래 부르면서 질러야 되죠, 그죠? 이게 보면은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소유권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왔고 건전한권 설정됐잖아요. 같은 날짜에 아마 잔금은 은행에서 대출 뽑아가지고 잔금 준 것 같아요. 국민은행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렇듯이 맨 앞에 이렇듯이 저당권이 뻑하니 설정되어 있으면 아주 이게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소위 상대방한테 뒤통수 두드려 맞지 않는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가격 조사 잘 하셔가지고 충청권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고요.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근데 현금만 사실 돈이 문제죠. 돈이 맞잖아요. 그죠? 자금 여력만 있다면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입찰 들어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경매 취하가 된다? 뭐 어쩔 수 없죠. 낙찰받은 상태에서 경매 취하 동의서를 한 장 써주신다든지. 또 하나 더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인천으로 넘어갑니다. 2021 타경에 50만 185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소재하는 이 건 같은 경우는 23평형 아파트입니다. 23평형 아파트인데요. 보여드릴게요. 23평형 아파트입니다.
23평형 아파트인데 이게 1월 20일이면은 입찰 3일 전이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23평형이 보니까 이 지역은 무슨 뭐가 있는지 몰라도요. 가격이 이제 급상승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보니까 3억 4,800만 원에 거래돼 버렸어요. 그럼 뭐 대충 나누더라도 1억 7,400 정도 되잖아요. 2분의 1이. 근데 1억 2,900이라면 오, 되게 싸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유형의 물건에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요. 이게 3억 4,800 하니까 이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도 나와 있어요. 청수도 보니까 똑같은 8층이더라고. 요거 8층입니다. 근데 8층 이게 경매에 나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나름대로, 시세조사. 어쨌든 뭐 지분 경매든 일반 물건이든 간에 있어서, 불문하고, 시세조사 정말로 똑소리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하셔가지고 보니까, 야, 보니까 진짜 이건 3억, 예를 들어 3억 원의 어떤 매매 금액이 된다 할지라도 곱하기 2분의 1 하기도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1억 5천 대비해서 1억 9,9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날짜에 1억 2,900만 원 100% 했어요. 이런 경우는 100% 써야 된다 저는 그럽니다. 물건이 괜찮다면은 위치도 괜찮고, 그죠?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바라보셔야 하는데 이것도 혹시 또 모르니까 말이지 상대방에서 폰에 몰래 따가지고 확 그냥 또 나를 물지 않겠는가 낙찰자 저거 보면 이게 역경매인데 보니까 요건 또 아니네. 아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이 저당권 떡하니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신자고 신한은행 같네. 그죠? 신한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괜찮아요. 전혀 어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물건에 낙찰받게 되면 저당권 변경을 합니다. 저당권 변경을 하면은 신한은행에서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 소유자한테 저당권이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신한은행에서도 나중에 이 2분의 1 지분을 또 경매를 붙여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미리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 받으면 나는 공유자입니다. 공유자로서 이 지분이 경매 넘어서 나는 그때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아주 깔끔하게 이 일이 잘 풀리려면 또 이렇게도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춘천지방법원 사건인데요. 또 사건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우리 타 지분을 매입한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이고요. 2021 타경에 51,538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에 소재하는 현진 에버빌 2차 아파트네요. 건 같은 경우 35평형이랍니다. 35평형인데 이것도 보니까 입찰길 7일 전이거든요. 1억 6,8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매가가 보니까 3억 7천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게 3억 7천 같으면 절반이 얼마입니까? 1억 5천에다가 3천원 1억 8,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8,500이라고. 근데 1억 8,500에서 1억 6,850만 원이니까 지분 경매도 뭐 과거 한 10여 년 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과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매매 금액이 1억 8,500이라는 것이 매매가 3억 7천만 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제가 이게 참조를 했습니다만은 현장 가서 보니까 이거 실제 3억 7천만 원에 왔다리 갔다리 거래된다 이거지. 그럼 1억 8,500이잖아요. 그죠? 1억 8,500이니까 1억 6,800 한 1억 한 7천 정도 쏘는 것이죠.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지분 사가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지분을 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억 7천만 원 샀는데 이거 매매 금액 보니까 한 1억 6천 된다. 그럼 지분 사가시오. 그러면 알아 1억 6천 사갈게. 이게 거래 성사가 안 돼버리잖아요. 1억 7천 원 낙찰 받았는데 3억 7천만 원이 실제 매매 금액이다. 그러면 반뚝 자른 게 1억 8,500이란 말이죠. 500만 원이니까 1억 7천 원 낙찰 받아가 1억 9천 원 그냥 사가시오. 이렇게 하면 불러보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러면 500만 원 깎아줄게. 해가지고 1억 8,500만 원은 나는 어쨌든 봐가지고 미치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춘천까지 GTX인가 뭐, 기차 놓여 있잖아요. 그죠? 만에 춘천 가가지고 닭갈비도 먹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근데 요건 같은 경우 보면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제가 뭐 이 지분 관련된 방송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역경매 이게 그 전에 제가 그런 거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해가지고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들이 몇 사람이 그렇게 경험을 했다니까요.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어쨌든 그 과정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처음에는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더라, 와, 나 지분 낙찰받아 한 10억 벌어야지. 예를 들자면요. 이런 마인드로 그 물건에 접근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10억은 고사하고 그냥 본전치기하고 손 털고 나오더라고. 본전치기하고. 그게 보면 역경매를 통해가지고 상대방에서 막, 한마디로 지분 낙찰자를 쪼아버리니까. 제가 그전에도 다른 영상물에서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역경매 한다고 그러니까 뭐 가등기하고 무슨 뭐 가처분등기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가등기 같은 경우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허위 통장 의사 표시에 의해서 말이죠. 가등기 말소 소송 제기하면서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법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 허위 통장 의사 표시에 의해서 가등기 말소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 콱 까먹어서 집어넣어 버리지.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게 뭡니까? 그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게 뭐다? 이거 진행을 시키자니 진행시켜 볼 필요도 없고 실익이 없어요. 또 진행을 안 시키자니 또 내 자금이 묶여있고 이 닭갈비야 닭갈비 계략. 그죠? 먹자니 아깝고 버리자니 참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다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소유권 지분해가지고 이분들이 매매로 40분 20분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씩 넘어왔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강제경매 지분이야. 박모씨 지분만 넘어왔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아까처럼 뭐 여기 중간에 저당권이 딱 설정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저당권도 설정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2분의 1 타지분권자는요, 요 자기 지분 가지고 그냥 베베 꽈버린다니까. 베베 꽈버린다면 이게 베베 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100%다 베베 꼰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가 다세대 빌레 같은 경우는 역경매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경우는 역경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경매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배보다 배꼽이 커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런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역경매를 할 그런 실익이 있다 그러면요. 아무튼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이 유튜브 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아마 간혹가다 보시겠지요. 그분들은요, 딱 이렇게 한 말씀을 제가 딱 들으면 탁탁 금방 캐치해버린다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되겠구나. 돈 냄새 말 그대로 기똥차게 맞는 분들입니다. 그죠? 예.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 지분에 대해서 투자 결정하실 적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야, 가지고도 이제 타지분을 매입인데, 지분 같이 파는 것은 전상 수요일 날 말씀드려야겠네요. 타지분 매입 해가지고요, 이제 대구로 넘어갑니다. 대구 2013타경에 3613 이겁니다. 요거 이거는 이제 타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9분이 20분이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이게 9분이 20분이 경매 넘어와가지고 이분이 9분이 20분을 단독 1차 매각일날 2,050만 원에 쏘셔가지고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받고 나서 9분의 7지분을 매입을 해버렸어요. 9분의 7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니까 9분의 2와 9분의 7하니까 전부 100%잖아요. 100%죠? 예. 저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이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제3자한테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사건 종결되어 받아라.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저는 이제 지분경매 볼 적마다 항상 제가 그 역경매 대상이 되는지 그 기계적으로 봅니다. 밑으로 쭉 내려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이거는 지분이죠. 지분인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역경매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에 대구 광역시 북구 동천동인데 요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대구 북구 동천동인데 대구지방법원이지요. 자, 이거 보시면요. 9분이 7과 9분이 2인데 처음에는 이 사건 등기부등본 보게 되면은 이분이 모친이세요. 39년생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가지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해서 이분 앞으로 100% 다 넘어갔다가, 다 넘어간 상태에서, 채권자가 이제, 이분이
아들입니다. 아들 지분만큼 떼어내라. 예. 그래서 뭐 가처분하고 뭐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구분이 이 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 관계를 정리를 한 상태에서 경매를 붙였고, 경매에서 이 구분이 이 지분에 대해서 권모 씨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권모 씨라는 분이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이분이잖아요. 이 박모 씨 지분 전부 이전을 뭐 매매를 통해서 권모 씨한테 구분이 7지분을 팔았잖아요. 그죠? 거래 금액이 7,700이더라. 거래 금액이 7,700이더라. 일단 나와 있고요. 요건 이제 나와 있고, 이제 그 뒤에는 제가 다른 제3자한테 팔은 부분은 제가 언급을 여기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놓고, 또 이제 오늘 요 사례가 이제 수원지방법원 사건인데, 이게 마지막 사례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2011 타경입니다. 2011 타경이고요. 2011 타경에 1227호. 이것도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어요. 수원지방법원에 해가지고요. 지분 매각이거든요. 지분 매각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토지 건물 지분 해가지고 2분의 1 경매가 넘어왔고, 요건 이제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기일날에서 두 사람이 응찰했는데 1억 5,890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1억 5,890만원에 낙찰이 된 상태에서 이것도 이제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권리관계를 잠깐 볼게요. 권리관계를 잠깐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입찰, 이런 경우도 많아, 이런 물건도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크다 그러면요, 역경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투자자 입장이라면 저는 반드시 그 체크를 합니다. 해가지고 역경매 대상이다 그러면 저는 입찰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 저당권 해가지고 이게 은행인가요? 2억 7,600하고 8,400만 원 저당권 출정되잖아요. 그죠? 저당권이 출정된 상태에서 이제 지분 일부가 경매가 넘어왔으니까, 따라서 이렇듯이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이 풀로 설정되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 타지분권자는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장난 내지 농간을 부릴 수가 없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이건 이제 1억 5,890만 원이죠. 1억 5,890만 원인데요. 이게 낙찰 받아가지고 보시죠. 보시게 되면은요. 매매해가지고요. 2분의 1씩 소유권이 넘어왔잖아요. 신모씨하고 조모씨. 근데 이게 조모씨 지분이, 조모씨 지분이 경매로 넘어와가지고 이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분이 말이죠. 네 분이 각각 8분의 1씩 지분을 해서 쪼개서, 그러니까 이런 지분 같은 경우도 대출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하더라. 또 자금 측면에 있어서 약간 어떤 부담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요, 아는 지인들끼리 해가지고요, 공동 투자를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각자 자기네들이 투자할 지분인 만큼 어떤 자금을 부담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8분의 1 곱하기 4니까, 이제 산수해볼까요? 8분의 4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걸 이제 네 분이서 낙찰 받은 거예요. 낙찰 받고, 그 중에서 한모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모씨. 한미 55년생이에요. 한모씨라는 분이 이분이, 신모씨 지분을 나중에 매입을 했어요. 이것도 그 다음 페이지 나올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신모씨 지분을 전부 이제는 한모씨잖아요. 55년생 해가지고. 거래가액이 1억 3,600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를 이전했다. 11월 14일 날, 소유권 이전한 상태에서 12월 18일 날 양모 씨한테 3억 3,800만 원에 팔고 빠져나왔다. 3억 3,800만 원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이지요,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내 지분을 지분권자한테 되판다. 아니면 두 번째, 타 지분을 내가 되산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천상이게 또 같이 매각하는 사례는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19일 날, 수요일 날로 이제 50강으로 이동을 할게요. 수요일 날은 이제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요, 타지분권자가 같이 매각한 사례가 있고, 또 이제 공유물 분할 경매에 의한 사건을 진행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손배 소송에 의한 타지분을 경매 신청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1월 19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